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는데요. 아주 멋있는 하체 스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그를 보고 성장한 로리 맥길로의 스윙도 많이 흡사한 면모가 있고요. 공통점은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양쪽 무릎이 다 펴진다는 점은 좀 공통점이고, 왼발이 큐나바가 먼저 보여드린 것처럼 과하게 뭐 점핑이 되거나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캡카 역시도 히프가 임팩트 시에 돌아가는 각도는 좀 덜한데 반해 무릎이 펴지는 공통점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들도 큐나바의 예상에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칠 수 있는데, 코스에 넣기 위해서는 절제된 스윙 스피드가 그냥 클럽 스피드 120, 볼 스피드 18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토니 피나우 모습인데,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약 125마일 정도 헤드 스피드까지 친다. 코스에서입니다. 코스에서. 역시 그 다음으로 나온 카메론 챔프도 보면은 하체 동작에서는 앞선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다리가 뒤꿈치가 들리고 점핑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약간 왜소한 면모도 있고, 카메론 챔프는 이제 심지어 코스에서까지도 130마일의 헤드 스피드를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하체 사용이 좀 원활하고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는 디셈보인데, 실제로 저 장면에서만 해도 벌써 볼 스피드가 195마일이 나왔는데, 195마일이 나오려면 실제 클럽 스피드도 130마일이 나와야지, 최소 130마일이 나와야 최대 볼 스피드 195마일의 볼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강하게 누르고 뒤쳐졌던 상체가 엄청난 이제 뭐 회전을 나중에 가면서 하체가 그냥 버티지 못하고 쭉 따라 돌면서 원래 있던 어드레스보다 왼발이 많이 이렇게 땅을 디디고 뭐 비벼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롱드라이브 선수들인데요. 이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가지고 있는 신체 대비 코스에 뭐 넣겠다기보다는 가장 멀리 치려는 형태이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PGA 투어 선수들과는 다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강한 샷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제일 잘 알고 있는 카일 버크셔 스윙을 볼 건데요. 투어에서도 많이 참고를 할 정도로 턴의 각도나 타이밍이 극찬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죠. 19년도에 우승을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선수고요. 그리고 상대적 체구가 작은데 반해 세계 최고의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죠. 엄청나게 돌아가는 히프의 각도랑 또 눌러내는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예술적이어가지고 많은 팬층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눌렀을 뿐인데 힙이 돌아가는 각이 많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발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멀찌감치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찰할 선수 역시 비슷한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카일 버크셔랑 다르게 임팩트 시에 잘 보시면은 히프의 각도가 어드레스 각도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이 선수랑 비슷한 각도고요. 뭐 벨트, 버클이 타겟으로 많이 향하지 않고 그냥 어드레스 정도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또 다른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좌우 움직임이 좀 많은 타입입니다. 조밀러고요. 역시나 카일 버크셔가 19년도 했던 우승을 이 전전연도쯤에 한 2차례 정도 우승해서 유명한 선수고, 사실은 조밀러 선수는 등치가 큰데 반해 엄청나게 유연성이 없어서 약간 변칙적이거나 응용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스윙을 하고요. 저런 그 이제 시합 무대가 이렇게 땅이 막 울릴 정도로 엄청나게 땅을 눌러가지고 공을 치는 선수입니다. 역시 이 선수도 하체는 많이 그 돌아가는 턴의 양은 좀 많지는 않고요. 눌러내는 힘과 슬라이드라고 하죠. 이제 움직이는 힘이 많이 강해가지고 그 힘을 받쳐서 공을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눌러내는 힘도 있고 약간 움직이는 힘도 있는데, 임팩트 시에 상대적으로 왼발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저 왼발이 크게 움직이는 게 앞선 선수들 있죠. 왜 저스틴 제이스나 조밀러보다는 좀 덜한 형태를 띠는 건데, 동작을 다르게 한다기보다 임팩트 시에 버클이 얼마만큼 타겟으로 향했느냐 덜 향했느냐, 턴의 각도가 다른 거에 따라서 형태들이 제각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힙이 돌아가는 형태가 제일 많은 게 카일 버크셔, 제일 적은 게 저스틴 제임스, 그 다음에 좀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마틴 보그마이어. 이 선수들 모두가 다 150에서 155마일까지를 제가 관찰했고요. 보통 153마일이 좋은 컨디션에 나오고 기록적으로 한번 뭐 나온 정도고, 볼 스피드도 연습 때 보통 보면은 215에서 217마일까지 나오고요. 이 선수들이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나는 시합 때는 220, 223, 그리고 아주 간혹 마틴 보그마이어 선수가 기록적으로 230마일을 한 번 정도 기록을 하였더라고요. 카일 버크셔도 한 번 정도 연습 중 230마일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런 모양이 옆으로 뺀다라기보다 다른 형태로 눌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힙턴의 각도나 아니면은 임팩트 시에 실려있는 체중이 얼마만큼 왼발에 실렸냐, 얼마만큼 오른발에 실려있느냐, 얼마만큼 남아있느냐가 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끈 방식이죠. 가장 뭐 보편적인 방식이고요. 이제 뭐 다른 방식에 비해 무슨 구조적 장치가 좀 덜하다 보니까 비용은 가장 저렴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장점으로는 당연히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조여가지고 움직임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요게 또 단점이 저 끈을 일일이 묶었다 풀었다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번거로운 거죠. 혹시 한 번도 보아 시스템을 안 신어본 분이 계시고 다음번 골프화를 구매하실 때는요, 꼭 한번 보아 시스템을, 저런 다이얼 방식이죠, 조였다 풀었다가 굉장히 쉬운데 저 방식을 한 번쯤은 혹은 한 켤레쯤은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게 벨크로, 찍찍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벨크로 방식이고요. 또 화면 좌측에 보이는 건 구두 타입 정도이고요. 바닥 스파이크냐 스파이크가 아니냐 혹은 그 외 방식이냐로 놓고 보는데, 스파이크 방식은 이제 소프트한 스파이크죠. 저 스파이크가 이제 마모가 되면은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상대적으로 이것과 아닌 방식 대비해서 스파이크 방식은 이제 덜 미끄러지고 지지가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나 마찰이 좀 강하게 잡혀가지고 지면에서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스파이크 리스 방식이 있는데, 바닥에 여러 돌기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저항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방식인데, 장점은 광범위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약간의 단점으로 저런 스파이크 리스 방식은 마찰이 많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특정 부분이 빨리 닳아가지고, 저는 신발 마모도가 좀 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본격 연습을 해야겠다 할 때는 스파이크 리스 신발을 신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제일 높은 굽이 제일 높을 때 제가 경험상 높은 굽이 신발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직 신지 않은 캘러웨이, 이것도 중간 높이의 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간 높이의 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게 킹라바가 가장 좀 선호하는 건데, 가장 낮은 굽 그리고 가장 가벼운 무게. 킹라바는 이제 저런 낮은 굽을 선호하고 그리고 가벼운 신발을 선호해가지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독특한 스파이크 형태잖아요. 이걸 스파이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스파이크 리스라 부르기도 그렇고. 이거 두 개는 평소 킹라바가 그 백에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약 한 세트 정도 그 스파이크 여유분 갈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를 같이 이제 인터넷에서 샀는데, 보통은 제 거는 요거에 좀 맞는 규격이고요. 그런데 가끔 이 두 개는 그 잘 안 빠질 때 뭐 쓰는데, 이거 아마 다른 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교체할 새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마모가 되면은, 요 정도가 되면은 저는 이제 교체를 하는 편이에요. 요 정도 상태가 되면은 꽂고, 이쪽을 제일 뒤로 돌려서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냥 이런 쪽을 맞물린 다음에 그냥 뺍니다. 전부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그 진이 끼어져 가지고 구멍이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스파이크가 워낙 소모품이다 보니까 챔프 거가 원래 여기 꽂아져 있는데, 이거는 규격이 맞아요. 챔프 거니까. 이거는 챔프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산 건데, 얘는 이 규격이 맞아서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규격이 잘 안 맞아요. 규격이 지금 구멍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뭐 이런 걸로, 다른 걸로 해서, 이거 아니야, 이걸로 이렇게 해서 를 이쪽으로 돌려서, 아이고 이걸 꽂아서, 새 걸 때는 안 맞는데 꽂고 두 번 따닥, 이 정도로. 이게 전부 다 갈아주는 이유는, 그 쓰던 것과 안 쓰던 것을 같이 하면 높이가 달라가지고 신었을 때 높이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딸그락 되게끔. 이게 이렇게 잘 안 맞는 이유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정품이 아니고 왜 그
벌크라 그러나요? 약간 저렴이 제품 스파이크 징들이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아깝더라고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는 일단은 한 짝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높이 차이가 이제 보이죠. 이쪽이랑 이거랑 보면 높이 차이가 보이죠. 이게 이제 챔프 거는 거의 하나당 한 1, 2, 300원 꼴? 근데 10개 한 켤레 다 하면은 지금 7개, 14개니까 한 17,000원, 2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3, 400원 꼴? 저렴한 걸 사봤는데 얘보다 진짜로 수명이 3분의 1 뿐이 안 돼서 저는 나중에는 그냥 다시 챔프 거를 다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스윙 특성상 이게 왼발 바깥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다 나갔어요. 이게 지금 처음 구매했을 때 순정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다 아예 날이 없어졌고 이게 지금 6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마모가 덜 된 게 있어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랑 이거의 높이 차이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땐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연습장에서는 지금 스파이크에도 징이 없어도 어느 정도 스파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 요 정도에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발 자체가 이제 닳아버리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높이 차이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너무 낮아지면은 낮은 신발 신으면 뒷땅이 나고 높은 신발 신으면 탑볼이 나고. 이 여자들은 혼자 못하겠다. 여자들은 있잖아 남편이나 골프샵에 가서 해주는 샵 있고 안 해주는 샵 있고 이거는 그리고 사실 골프장 가서도 해줘.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유분을 다시 이렇게 채워놓고 백으로 이렇게 골프백에. 이렇게 골프백. 이게 한 100개인가 샀었는데 다음번에는 이거 안 사고 비싸더라도 챔프 걸로 다시 살 예정입니다. 이거 다 쓰면. Nope.